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0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자, 다음 스포츠 팬들에게 희소식. 지난 시즌에 중계권을 못 샀던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올 시즌에는 다시 서비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질 좋은 다음 팟으로. 네, 다음 팟 화질이 최고라는 것을 아마 팬들이 잘 알겠죠? 아주 깨끗한 화질입니다. 다음 팟으로 또 카카오 TV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지현 의원님이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하는 방송을 다음 팟으로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미 축구 연맹이 이제 100주년이 되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코파 이 기념 대회를 또 합니다. 네, 100주년 기념 대회를. 코파가 이제는 막 연년생으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합니다. 남미 팀, 북중미, 카리브 연안 팀 그리고 합쳐서 뭐니 해도 내년은 16개 팀. 그렇죠. 네, 이렇게 대회도 하고 또 유로가 내년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로 2016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또 리우 올림픽. 와, 굵직굵직한 데가 내년 여름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가 일주일 좀 당겨서 개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리가는 프리미어리그처럼 개막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푹 퍼져가지고 그 상황에서 코파 나가고 올림픽 나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이마르 선수는 두 대회 다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네. 상당히 이제 힘든 남미 선수들에겐 힘든 내년까지 일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현 의원님이 많이 자세히 해주세요. 아유, 한 의원님이요. 아니 장지현 의원님께서 이제 리그 개막하니까 지금 열공 중이실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저 첼시 위주로 좀 많이 봤습니다. 첼시만 본 거 아니고 다른 팀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우승 경쟁에 대해서 올 시즌만큼 정말 치열한 시즌은 없을 것이다. 영국 현지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순위를 나눠보자 그러면은 아마 지난 시즌과 조금 유사하게 그냥 그렇게 일단은 나눠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그 어떤 팀이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위, 2위, 뭐 3위, 4위, 5위까지도 어떻게 보면 승점 차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주 좁은 그러한 격차의 시즌이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프리미어리그 해설하진 않지만 대충 대부분의 팀들이 지금 전력이 어슷비슷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완벽한 팀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한 팀들이 많아서 상당히 이번에는 정말 재미있는 또 프리미어리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즌 첼시가 우승할 때 승점이 87점인데요. 2011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할 때 80점으로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쩌면 70점대 후반의 우승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팀과의 승점 차는 그래도 좀 있었어요. 한 9점 정도. 그런데 아마도 뭐 70점대가 나올지 80점대 초반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팀과의 승점 차도 이제는 뭐 9점, 10점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첼시가 큰 전력 보강이 없는 상황에서 최상위권 팀들이 전력 보강을 알차게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고 그 팀을 위협하는 중상위권 팀들도 그 어느 시즌보다도 뭐 이런 표현성이 좀 그렇습니다만 역대급으로 영입을 알차게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축 선수들의 어떤 전력 누수는 거의 없이 대부분 조금씩 더 전력을 지금 상승시켜놨기 때문에 그만큼 강팀들도 지금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전체적으로 우승팀 승점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알 수 없습니다. 올 시즌만큼은 그래도 다른 시즌 같으면 이 팀이 그래도 2강 정도 우승은 분명히 이 두 팀 중에 나올 것이다. 혹은 많아도 3팀 중에 이 우승팀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시즌 같으면 뭐 맨시티, 첼시, 맨시티로 갈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두 팀 간의 경쟁이다. 나머지는 조금은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시즌은 정말 뭐 5팀이 다 덤벼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우승은 디펜딩 챔피언 첼시가 0.1% 정도 조금 다른 팀들에 비해서 우위 가능성이 있다 좀 보여지고요. 네, 저도 첼시입니다. 그러니까 첼시는 여전히 뭐 선수 보강 그런 걸 다 떠나서 승부를 내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링요 감독의 또 시즌을 운영하는 어떤 계산 능력이 있고 지난 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스날과 더불어서 첼시는 또 기존의 어떤 플레이하는 시스템이 그래도 정착이 잘 돼 있는 팀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1위는 첼시.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경험이 많았던 백업 라인들이 일부 지금 빠지면서 일부 어린 선수들이 같이 중용이 될 때
그것이 터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디에고 스타의 발목을 잡는 이 햄스트링 이 변수가 이제 작용이 될 때 팔카오가 이제 터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주 근소하게 첼시가 그래도 우승 확률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2위는 한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아스날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부상 악령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아스날 팬들이라면 약간의 불안감은 역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루라든가 월컷이라든가 물론 지금 이적 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 선수들을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한 득점포로서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스트라이커에 약간의 또 불안감은 있고 그리고 코클랭 선수가 아주 전투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뛰다 보면 또 시즌 중도의 어떤 체력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아르테타 선수는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메르테사커라든가 카솔라라든가 또 아르테타 선수라든가 또 일부 노장들의 어떤 체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의 변수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아스날이 이제 커뮤니티 쉴드에서도 나타났듯이 이기는 법에 이제는 전보다는 능숙해졌고 네. 역시 실리적인 성향을 지난 시즌부터 약간 좀 강화시킨 가운데 그래도 공격으로 나갔을 때 또 고정된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추고 그렇죠. 있는 아스날인데다가 여기에 이제 산체스 선수가 또 합류하게 되면 역시 또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도 아스날은 상당히 재능적으로는 우수한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동안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 지금 아주 가장 이상적으로 조직력을 뽐낼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는 가장 팀에서 특히 이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거나 또 수비 가담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미드필더들 공격형 미드필더를 포함해서 이 나이대 선수들이 23, 24 가장 적게 23부터 26까지 현재 그 조직력을 맞춰왔던 그 시기와 부합해서 가장 최적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전체적인 스쿼드의 균형이 지금 나이, 조직력 여러 부분에서 최상의 적기에 좀 들어갔다. 그래서 올해 우승을 못하면 네 그러면 사실은 다음 시즌에 기약이 없어요. 올 시즌이 기회입니다. 아니요, 우리 월드 클래스 계속 추가할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체흐. 네. 그렇죠. 이 체흐의 네. 사실 가세는 골키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또 뼈저리게 느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중요했던 거구나. 체흐. 지금 뭐 단지 한 경기 커뮤니티 쉴드 실전 경기를 한번 봤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체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마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스날이 제가 보면 우승도 가능하다. 네, 첼시와의 경쟁에서 우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상자만 평소처럼 많이 안 나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시티, 리버풀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지금 뭐 큰 부상자 없이 특히 지난 시즌 초반에 부상자들이 많이 섞이면서 전술적인 여러 시스템에 대한 뭐 실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리스크가 올 시즌에 상당히 없거든요. 거기에 요소에 또 좋은 선수들이 지금 보강이 됐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초반만 순항할 수 있으면 맨유 역시 지금 어떻게 보면 우승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하죠. 그런 네, 충분한 전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파이가 가세한 이 2선 라인에서 루니 선수와 얼마큼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그리고 남은 이적 기간에 어떤 보강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맨유는 역시 우승의 폭풍의 눈으로서 상당히 자리매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뭐 부상자도 많아서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또 선수 영입을 이렇게 많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맨유가.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날 감독이 시행착오적인 어떤 또 각종 실험도 많이 했었는데 올 시즌에도 사실 맨유는 선수 변화는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질적 양적으로 풍부한 선수단을 갖춘 것 자체는 당연히 맨유의 어떤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지만 역으로 보자면 또 선수가 또 많이 들락날락하게 되면은 역시 또 시행착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이제 바날 감독이 빠르게 올 시즌부터는 좀 정착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과제는 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맨시티는 다른 시즌에 비해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야야 투레의 활약 여부가 올 시즌에는 어느 정도 관건이 될 것 같고 페르난두와 페르난지뉴는 뭐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선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줄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 시즌에 잘 못했던 예를 들어서 뭐 수비수의 망갈라 선수, 네. 확실한 백업 역할을 해줘야 됐던 뭐 보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이 선수들은 나아지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순위가 상당히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아게르를 비롯해서 스털링이나 나스리, 나바스 이 선수들이 만약에 실바까지도 다 터지면 그러면 맨시티 역시 우승 후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참 올 시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선수들의 좀 연령이 고령화되고 이 문제는 여전히 궁극적으로 해결되진 않았거든요. 그거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야야 뚜레 선수도 한 살 더 먹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 미드필드 공격할 것 없이 선수들의 나이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구에로 선수가 또 부상을 좀 자주 당하는 유형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아구에로 선수의 어떤 몸 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맨시티는 기복을 좀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시즌 중에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팀이 이제 리버풀인데요. 모든 게 아기가 맞아서 딱 돌아갔을 때 도전 가능해요. 우승 경쟁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벤테케가 그냥 죽어버리고 터지질 못하고 피르미누가 적응에 실패하고 거기에 지금 시즌 초반에 벤테케 피르미누가 지금 완전한 몸 상태로 시즌에 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반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시즌 초반에 다코스로 분류될 수 있는 스토크시티나 이런 팀들과 지금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 10라운드까지 성적이 제가 볼 때 리버풀은 매우 중요하다. 네. 거기서 순항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좀 자리를 잡으면서 상당한 강으로서 우승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 충분히 있다. 리버풀도 저는 추가시켰습니다. 네, 저는 비슷한 의미에서 지금 이제 시즌을 시작할 때부터 상당한 이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만한 프리미어리그의 감독들이 몇 명 있어요. 그게 로저스 감독. 제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로저스 감독, 그리고 토트넘의 아마 포체티노 그렇죠. 감독도 그걸 느낄 거고, 맨시티의 펠레그리니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감독들은 사실은 초반이 나쁘면은 이게 전반기 어느 순간에 회장이 이제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더 단안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감독도 또 무리수를 두겠죠. 네,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초반이 안 좋으면 이제 이런 어떤 사령탑이라든가 이런 데 또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말씀해 주셨던 10라운드 뭐 이런 때까지의 성적이 중요한 팀 중에 하나가 리버풀이 아니냐. 근데 여기에는 아마 토트넘이나 에버튼이나 이런 팀들도 좀 동병상련적인 게 있을 거예요. 네. 첼시 1위, 아스날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3위, 맨체스터 시티 4위, 리버풀 5위인데요. 이하 동문입니다. 네. 이런 표현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역대급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문법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법에는 안 맞죠? 네.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안 맞나요? 네. 안 맞는 게 맞죠. 네. 네. 가장 치열한 우승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른바 빅5를 위협하는 다크호스는 어디냐? 네, 가장 눈여겨볼 팀이 그 중에 사우스햄튼 같습니다. 네, 사우스햄튼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후한미 선수도 말라가에서 영입을 했습니다만 그런 공격적인 재능에서 더 장점을 보일 수 있는 자원을 유사시에는 뭐 백업이나 선발로도 기용할 수 있는 체계가 지난 됐고 시간에 세드릭 소아레스 선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아레스 선수도 있고 워드 프라우스, 제이 로드리게스 같은 백업 자원도 상당히 지금 풍부한 상황입니다. 마네 선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전형이 나옵니다. 완야마 선수를 홀딩으로 놓고 클라시 선수나 스티븐 데이비스 같은 선수를 역삼각형으로 배치하는 거기에 펠레, 타디치, 마네 같은 선수를 윙포드를 기용하는 4-3-3 전형도 가능하고 상대 팀에 따라서 여러 전술 운영이 가능하면서 유로파 리그를 병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더블 스쿼드도 지금 구축을 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어떻게 보면 이중 유협하는 이 다크호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에는 유로파 리그를 꽤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네. 뭐 빅4를 경계를 무너뜨려서 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는 도전도 있습니다만 이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나가 있는 유로파 리그에서 쿠만 감독은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유로파 리그를 어떻게 임하고 선수 로테이션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변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스테클렌부르크 골키퍼를 데려오기는 했는데 스테클렌부르크 선수의 경기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것도 사우스햄튼에게는 변수가 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슈나이달링 선수도 나가고 클라인도 나가긴 했습니다만 사우스햄튼은 그에 더 걸맞게 그 이상으로 전력봉을 잘했다는 얘기고요. 토트넘이 물론 강팀입니다만 지난 시즌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전력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해리 케인 선수가 너무 의존도가 커지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네. 지난 시즌은 한 10라운드까지는 조커로만 나서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발이 됐는데 올 시즌은 초반부터 이제 해리 케인의 본격적인 선발 가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 공격수가
솔다도나 아데바요가 지금 이적을 거의 뭐 눈앞에 두거나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케인이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 큰 문제가 됩니다. 이 토트넘은. 그래서 2선에 좋은 선수들이 많고 워낙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변수가 토트넘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다. 중하위권 팀들까지도 지금 전력 보강을 잘한 그 수준이 토트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해리 케인 선수 개인으로 보더라도 제2의 알란 시어러가 정말 될 거냐, 지난 시즌으로 반짝일 거냐가 올 시즌의 판가름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밖에 이제 수완지 시티, 스토크 시티, 웨스트햄. 수완지가 영입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영입을 했어요. 맞습니다. 수완지가. 에버튼까지 이제 다크호스로 지금 저는 놨는데요. 수완지가 정말 딱 필요한 영입했죠. 네. 고미스 선수의 백업이 부족했는데 에데르라고요.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 이 브라가에서 지금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올리베이라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고미스의 일단 백업으로. 신체 조건은 있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 최고의 영입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드레 아예우 선수입니다. 가나 대표 윙어죠. 아베디 펠레의 아들들 맞습니다. 중에 큰 애죠. 네. 네. 이 아예우 선수가 정말 좋은 점이라는 얘기는 이 선수는 수비도 상당히 잘합니다. 네. 심지어 어떨 때 보면 왼쪽 수비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우 선수가 왼쪽, 라우틀리지가 뭐 오른쪽,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 뭐 시그루드손이나 또 존조 셸비가 나가던 원톱의 고미스 체제, 좌우에 수비까지 공수 밸런스를 좀 갖출 수 있는 윙어가 적당하게 딱 영입이 됐다. 그래서 아예우 선수는 뭐 득점 능력이나 수비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드레 아예우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지금 여름 이적 시장 전체의 영입을 통틀어서도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영입 그렇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여기에는 저는 약간의 변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우 선수가 매우 뛰어난 선수인 건 맞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뭐 아베디 펠레처럼 될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 쏟아지는 그 스포트라이트만큼으로 지금 크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멘탈에는 약간의 기복은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지금 수비를 열심히 하는 선수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면이 과연 수완지에서 100% 발현이 될 것인지는 약간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예우 선수가 정말 잘 터져만 주면은 굉장히 좋은 선수를 수완지는 데려온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기대치에 조금 미달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이제 강화 요인이 조금 약화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성용 선수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허리 라인에서 올 시즌에는 아마 잭콕 선수와 함께 허리 라인에서 주로 좀 조율 역할을 많이 하고 공격 가담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아예우 선수가 득점 능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 허리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에 치중하는 그런 시즌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지금 영입을 상당히 잘했는데요. 이 프랑스 대표인 이 디미트리 파에 선수를 2선 공격자원으로 지금 마르세유에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아예우 선수와 더불어서 파에 선수와 더불어서 마르세유는 팀 재조합이 거의 그렇죠. 되는 여름이에요. 네. 세멀라데스 감독체에서 빌리치 감독으로 바뀌면서 지금 전체적인 색깔을 지금 바꾸려는 웨스트햄입니다. 기존의 롱볼, 큰 성골군 축구에서 마우로 자라테, 개인 기술이 상당히 좋은 자라테 선수를 중용하는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프라 사코, 파에, 자라테 이러한 3톱을 지금 구성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역시 이 팀은 공격 조합에서 있어서의 어떤 기복, 이것이 초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지금 얘기했던 다크호스 군에서는 조금 변수가 많다. 네. 좀 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웨스트햄이 외관상의 멤버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페드로 오비앙 선수, 오그본나 선수까지 해서 사실은 웨스트햄도 정말 대륙으로부터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네. 상당히 고급스러운 영입은 됐는데, 이제 웨스트햄이 여기에 이제 사라테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라울 히메네스 선수의 시도를 하고 있죠? 취업 네. 비자 문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지금 소식이 있어요. 지금 아틀레티코에서는 어차피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라울 히메네스 선수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찰리 오스틴 선수를 오스틴이 이제 관건이죠. 웨스트햄이 데려갈 거냐,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데려갈 거냐. 그러니까 팰리스가 최근에 코너 위컴 선수를 영입하기는 했는데 여기도 확실히 골 넣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존재가 좀 목마른 네. 팀이기 때문에 팰리스냐 웨스트햄이냐가 지금 찰리 오스틴 선수를 두고 조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스틴 선수가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그 팀이 상당히 전력적으로는 이제 좋은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스틴 효과, 오스틴 파워. 오스틴 파워. 이 네. 효과가 이제 어느 팀으로 가냐에 따라서 달려있을 것 같고요. 스토크시티와 에버튼도 이제 다크호스인데, 스토크시티는 역시 웨스트햄과 마찬가지로 팀 색깔, 성골군 축구에서 마크 휴즈 감독이 올 시즌에 또 이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은 보얀을 가설시켰습니다만
조금 아기자기하게 해보려다가 1월에 부상으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좀 긴 축구가 들어갔었는데 올 시즌에는 보얀 선수가 초반부터 뛸 수가 있고 아펠라이를 지금 영입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미드필더에서 좀 아기자기한 축구를 하겠다는 지금 보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얀과 아펠라이가 바로 이제 합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프리시즌을 같이 막 소화를 많이 하진 지금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팀 색깔 자체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피터 크라우치를 그대로 중용하는 체제는 유지가 되면서 그 뒤에서 만들어지는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휴즈 감독이 만약 그것을 초반 라운드 중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잘 만들어 놓는다면 스토크시티 역시 상당히 강한 스토크시티가 굉장히 흥미롭죠. 옛날에는 정말 뭐 피지컬을 축구의 네. 대명사 이러다가 지난 시즌 세트 플레이 골수를 보니까 상당히 적더라고요. 실점도 많았어요. 세트피스 실점도 많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트 플레이 뭐 이런 걸로 가는 팀이 아니라는 맞습니다. 건데 매우 이제 보얀에다가 아펠라이까지 갔으니까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버튼은 뭐 기존 멤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루카쿠, 미랄라스, 로스 바클리 뭐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수비부터 공격까지. 데올로페우 선수 돌아왔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는 좀 부침이 많았는데 운이 좋지 않았던 결과도 많았고 올 시즌에는 그 멤버 이상의 기대적 어느 정도 효과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튼 역시 이 5강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에버튼의 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정체된 이적 시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데올로페우 선수 왔다고 하지만은 뭐 예전에도 있었던 선수니까 뭐 그냥 보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령화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에 비하면 이적 시장이 조금은 잠잠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팀의 정체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고, 여기에 아까 토트넘이나 리버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티네스 감독이 올 시즌은 초반부터 조금 어깨에 부담을 그렇죠. 좀 많이 가지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에버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라운드가 와포드, 그 다음이 사우스햄튼, 맨체스터 시티, 토트넘, 첼시, 스완지, 웨스트브롬,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이에요. 10라운드 안에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우스햄튼, 시티, 토트넘, 첼시, 스완지, 리버풀, 네. 맨유, 아스날까지 들어있어요. 좀 오히려 상대하는 팀들이 더 곤욕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하는 팀들도 에버튼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에버튼은 그냥 항상 그 축구니까. 그렇죠. 무조건 네. 고역인데 에버튼 입장에서는 10라운드까지의 성적이 정말로 모든 걸 그렇습니다. 네. 결정할 수도 있는, 이때까지 만약에 아무 강팀들을 상대하는 거라서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여기서 너무 나쁘면 마르티네스 감독에게는 문제가 생길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변화가 많은 이 포조 구단주의 와포드 또 사우스햄튼 이 초반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버튼이야 뭐 항상 네, 안정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역이 될지 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다크호스로 이 팀을 넣을까 말까 했는데요. 네, 한현님은 가능성이 저는 있는 팀 있다고 같아요. 보여집니까? 네.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네. 네. 우리 이청용 선수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볼라시 선수가 이 팀에서 상당히 다이나믹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이제 영입 의사를 네네. 밝혔는데 팰리스가 워낙 이적료를 높게 책정을 해놔서 지금 계속 낮춰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아마 이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리 대표인 바카리 사코 선수, 지난 시즌 울버햄튼의 에이스입니다. 이 사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2선에서 왼쪽 윙어 또 공격형 미드필더 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천용 선수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이슨 펀천이나 윌프레드 자하 이 선수들과 함께 아마 2선에서 좀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팰리스는 뭐니 해도 일단 중원 때문에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거죠. 카바에가 영입이 됐죠? 카바에가 네. 영입이 됐으니까 카바에에다가 예디낙, 레드리. 메가더, 네, 뭐 메가더, 이렇게 다 조레들리. 조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카바에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창조적인 역할도 가능할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또 풍부한 이선 자원.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역시 변수는 볼라시 선수가 그대로 있느냐, 다른 데로 가느냐. 네. 이것이 사실 팰리스에게는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레이저 캠벨이 있긴 있습니다만 공격수가 한 명이 영입이 돼서 만약에 오스틴이 온다 그러면 팰리스는 뭐 충분히 이 다크호스로 지금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몇 라운드 해보고 이제 또 얘기하게 되면 네, 저희가 또 벌써야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네. 또 문제의 맞습니다. 소지가 또 네. 많아요, 사실. 네. 어디까지나 지금 예상이기 때문에 뭐 열어봐야 다크호스 되고. 이랬는데 뭐 초반 3연패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면 네. 또 벌써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적 시장이 또 아직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막판에 어떤 폭풍 영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0회 2부 프리미어리그
프리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한 프리뷰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맛배기 프리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달 중에 한번 또 프리미어리그를 살짝 다뤄보는 네네. 그런 코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